이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건의료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밑에 깔려 있다. 타락인지도 몰라요. 그냥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그와 관련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내용 다 책에 있는 거고요. 그림 밑에 있는 거만 제가 몇 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제가 내고 난 뒤에 제가 만약에 더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선은 두 번째 문제는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요. 생활 습관의 문제는 특별히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주류 의료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만성 질병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들, 뭐 에이즈, 성병, 암, 심장병, 뇌졸중, 2차 당뇨병, 비만, 고혈압병, 이게 다 사실은요 생활 습관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나쁜 생활 습관들이 이 보건의료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0명 중에 성인 10명 중에 6명이 한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10명 중에 4명은 두 가지 만성질,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는 의과대학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의과대가 아무리 세워도, 병원 아무리 세워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은 무슨 약을 써도 무슨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관적 교육과 계몽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먼저 성과 결혼과 가정의 문제. 제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엄마 아빠 있고 아이가 있는 친아버지, 친엄마, 친아들, 아들, 딸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20% 30%가 아니고요. 80%, 70%, 80%예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이다 한다면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형성된 부부와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고, 중요한 것은 부부가 노동해서 가정이 이 경제적인 자립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굉장히 드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에스와티니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남부 아프리카가 대부분 다 비슷할, 중남부 아프리카가 대충 비슷할 겁니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건 3분의 1은 미니멈이고 3분의 2 이상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홀브론 에디가 내놓은 그 통계는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치인데 이분들이 아주 상당히 방대한 연구를 하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가족의 붕괴 혹은 그 브로큰 패밀리의 문제는 다만 어떤 개인의 행복감 이런 데 머물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가 제대로 없고 하니까 제대로 교육도 받을 수 없고요. 실업 문제, 교육 못 받으니까 취직하기 어렵죠. 뿐만 아니라 10대 임신, 그냥 생리 시작하면 애기 바로 갖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학생도 낳고 고등학생도 낳고 결혼해도 낳고 안 해도 낳고, 이게 좀 보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HIV 에이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에스와티니가 1등하고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두 가지가 1등을 하고, 제가 아는 건 1등을 하고 두 가지. 첫째, 인구 대비 에이즈 감염 1등입니다. WHO 통계 27%, 25%, 31%이 사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WHO 통계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문제는요, 이거는 에이즈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우뚝 1등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좀 1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의 폭력 및 범죄, 청소년의 정신 건강, 이 모든 문제가 사실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이 우산과 같아가지고 우산이 없는데 애들이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만은 에스와티니는 90%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 그중 40%는 자이니스트고 30%는 개신교, 20%는 카톨릭, 나머지는 뭐 무슬림하고 바하이 등등 있습니다. 아마 딴 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남아공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인 비율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지하게 높은 것은 뭐 어디나 다 비슷하다. 사하라 이남 기독교인 비율이 62%. 제 생각에는 아마 저쪽에 뭡니까? 저 바티칸 제외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럴까? 왜 이런 성적 무질서가 이 문제가 심각할까? 여러 가지로 다 뭐 이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 다쳐. 그 다음에 신랑 지참금 로볼로 문제.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남아공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와티는 국경일로 아주 3대 축제를 지켜요. 갈대 축제, 리더 댄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룰라 축제, 술 축제입니다. 인쿠알라 축제. 첫 번째 제일 왼쪽 그림이 왼쪽만 왼쪽이 이게 소위 여자애들, 처녀아이들 다 가슴 내놓고 춤추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쩌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바로 삭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올리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 사진 인터넷에 다 나오는 사진, 제가 찍은 사진 아닙니다. 인터넷에 다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혼교하고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몰라요. 이게 아프리카에 이건 전체 단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에스와티니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 교회를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된 데는 선교사들이 와서 소위 말해서 분리된 공동체, 홀리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예수 믿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첩질하지 마, 노름하지 마, 심지어 상투 잘라, 제사 지내지 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 믿어? 그럼 너 담배 안 피겠네? 이게 이제 이 상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 분리된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리해서 아시겠지만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참 우리의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전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를 보면서 이 혼합되면은요, 인구가 아니라 100% 민족 복음화 돼도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도 파송 못합니다. 헌금 안 해요. 아프리카의 문제가 어디 있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개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프리카 상황을 보게 되면요, 특히 에스와티니는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유일하게 절대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 로얄 커맨더 왕명이죠. 헌법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헌법 밑에 있는 이 다른 형법, 상법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헌법 위에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왕실에서 주도해요. 다 이 축제들은. 저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마구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 학교 아이들, 우리 학교,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60%가 우린 여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축제 가지 마라. 축제 갈 때 학교 버스 대주면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인데, PCA 아프리카 이게 이제 장로교 교단이지. 이분이 한국에 통합적 초청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남아공 사람인데 남아공에 와서 한인 선교사들 사역하는 걸 많이 봤겠죠. 제가 조선 안 해봤지만 이분이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참 제가 얼마 전에 기도 공보를 읽다가 이 기사가 있길래 제가 좀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정이 많고 친절하며 남아공에서 훌륭한 사역들을 했지만 현지의 필요와 한국 교회의 열심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딴 얘기 조금 있고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교육이다. 잘 교육받은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당연히 예배당 필요하죠. 예배당 없이 어디서 모이겠어요? 교육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고픈데 나눠줘야 되죠.
뭐 다른 건 제가 현금 지원하는 건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뭐 다른 이유가 필요가 배고픈 게 이유니까. 그러나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의 잘못된 성문화와 그에 기초한 깨어진 가정의 문제.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성문화 깨어진 가정 이것이 어려운 문제하고 건강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부모가 정말 서로 부부가 사랑하며 평생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자기가 딸 같으면 엄마 모습 보고 아들 같으면 아버지 모습 보고 미래의 아버지와 엄마의 그 롤 모델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래 붙었다가 아빠가 저래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엄마가 여러 남자아이 막 낳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이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뭘 배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저희 에스와틴이 제일 큰 일간지인데 타임스 오브 에스와틴이라고 한 신문이 있어요. 거기 난 건데 이건 모든 에스와틴이 중고등학교가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학교가 특별히 심각해서 신문을 난 거예요. 제가 신문을 그냥 오려낸 겁니다. 여러분 확대하면은 글 읽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부임해가지고 한번 순회를 하는데 그 학교의 교사가 자기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 이런 보고를 이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놀랍다. 어쩌다가 60명 중에 한 돼서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요것도 얼마 전에 난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것도 그 타임스 오브 에스와티니에 난 기사인데 에스와티니의 유니버시티가 3개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에스와티니가 제일 이제 오래되고 공립대학이죠. 제일 많고 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사렛 교단에서 세운 사누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사립대학입니다. 그다음 저희 학교가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3개인데 이렇게 국립대학이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 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문에 상당히 크게 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대생들이 기숙사에 가서 성매매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지창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잘 아시고 그럴 텐데 에스와틴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건 그냥 들은 바예요. 보통 남자 여자 결혼하려면 소 15마리 줘야 된다. 왕족하고 하려면 150마리에서 200마리, 300마리 줘야 된다 그래요. 왕한테 갈 때 선물, 이건 뭐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왕한테 선물을 줘야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는 최소 소 5마리에서 10마리 줘야 돼요. 그 소는요, 여러분 혹시 브라만이라는 소 아세요? 소 종류. 예, 그 싸구려 저 10,000란드짜리 말고 이거는 10만 란드, 5만 란드, 10만 란드 합니다. 그 5마리, 10마리 줘야 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국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 가난한 데서 그게 불가능해요. 장가 못 간다는 얘기죠. 몇 사람 제외하고는. 신랑 그 지창금 러블로가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혼을 못해요. 못하고 결혼 못해도 러블로 안 줘도 살고 싶은 건 어떻게 하겠어요. 남녀 여자 끌리는 게 뭐 인간의 그 본능이에요. 저는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학교 나와야 애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애 못 낳을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본능이에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신 거기는 윤리와 이 질서가 따른다. 그러니까 살긴 사는데 결혼식 못하고 살아. 근데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애가 있어도 갈라지고 없어도 갈라지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참 엉망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90%가 스스로 교회 나간다. 주일 아침에 길거리 나가면 사람 많지 않아요. 다 교회 가기 때문에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일부 다처 문제.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전통 종교들, 뭐 사이오니스트니 무슨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부 다처를 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출세의 증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진 자라는 표시죠. 제 아내가 가정사역을 하는데 신학교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아들이 많이 한 100여 명 왔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한 4주간 했는데 하기 전에 다음에 결혼하면은 일부 다치하고 싶으면 손 들으라니까 남자 아이들 대부분이 손을 들더라. 남자들 대부분. 이게 기독교가 90% 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에 지난 얼마 몇 달 전에 뭐 저희 학교는 대학이니까 교수들이 들락날락해요. 사임하고 나가고 또 들어. 그중에 임상병리과의 데이빗과 유니스라는 두 서로 다른 하는 남자 교수고 여자 교수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 왔으니까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가족 소개를 좀 하라 그러니까 데이빗이라는 남자는 둘 다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 저희 학교 교수들의 60%는 외국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와티니에 교육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맨날 에스와티니 사람 쓰라고 압력을 가하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얼마 전에 박재형 교수님이 좀 데리고 와 봐라 쓸 테니까 없는데 자꾸 써라 그래. 어쨌든 데이빗은 자기 집에는 4명의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2번째 엄마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유니스라는 그 우리 여자 교수는 자기 집에는 3명의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첫 번째 엄마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딸이다. 이게 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글 쓰지 않습니다. 제가 2021년대 처음 부임해서 제가 에스와티니 엠쿠 에스와티니 그 대학의 3대 총장으로 갔는데 정부 이제 고위공직자잖아요. 제가 이게 중국립대학이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니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하라고 재산 신고 정부 공문서를 저희 다 적어내라고. 그리고 나중에 정부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선서도 해요. 뭐 선서하는 거 다 좋은데 그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예문에 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를 쓰는 날이 5칸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의 무슨 재산 저희 그 재산 목록을 써라는 건가. 이민 가방 들고 온 사람이 무슨 재산 목록이 있을 수가 없죠. 집도 다 렌트고 차는 뭐 중고차 산 거지만 깜짝 놀라. 이게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우리 물론 국왕께서는 이제 15명 아내가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 독점적이라서 이건 문화에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일부 다처가 있는 나라라도 성경의 예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철수를 짓지 않았습니다. 동성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하와와 영자를 지으시고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영숙이와 순자를 지으시고 셋이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일체의 원리는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는 전통이 아무리 뭐라고 소리를 해도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중에 좋은 전통이 있죠. 그거는 잘 킵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는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말라기서 2장 15절 제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의 결혼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아브라함도 물론 다른 후처가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원리는 일부일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가난의 문제가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어도 가난은 아프리카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부부가 같이 애를 써도 가난을 피하기 어려운데 이 깨어지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의 문제가 바로 닥치게 되고 이 가난은 특히 깨어진 가정의 여자와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여자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여자가 먹고 살 게 있나 남자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꾸 매춘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꾸 낳고요. 낙태는 불법이고 제가 낙태 찬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태 반대하지만 아이들고 대책 없이 막 낳는 거예요. 생기는 대로 낳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다가 얼마나 잘 낳는지 자연산이 돼서 그런지 옷깃만 써서 아기 배요. 네. 막 낳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8명, 10명 막 낳는 거. 문제는 대책이 없이 낳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저희 집에 음식 얻어오는 사람들이 꽤 여럿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될 엄마들이 내보내려고 해서 생계형 매춘입니다. 여자들이 일단 매춘에 나서게 되면은 성병은 물론이고 에이즈, HIV에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에스와티니에서 현재 국민들의 27%가 에이즈, HIV 감염자라고 하지만 일단 매춘에 나선 여자들은 60%, 제가 알기로는 62%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춘에 나선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에 비해서 30배 정도 HIV 감염이 위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에이즈, HIV 이렇게 써요. 예. 이 에이즈, HIV는 꼭 그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더라도 수직 감염이 됩니다. 엄마가 HIV 환자면은 아이들이 HIV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몽으로 해가지고 조심한다는 것은 그 항바이러스, HIV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프리미엄 받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확률은 있지만 아주 낮아요. 밑에 잠깐 적어놨습니다만은 ART, 엔티 레트로바이럴 테라피를 받게 되면은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또 거기다 플러스로 받게 되면은 1% 미만 떨어지게 돼요. 아주 바이러스 활동이 약해져 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조심해서 아이한테 혈액이 되지 않도록 하면은 감염이 안 되고, 그리고 애 낳자마자 젖 안 먹이고 수유하면 안 돼. 수유하면 100%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HIV 감염이 돼도 아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수직 감염, 애는 아무 잘못도 없이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에이즈, HIV 감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 해체되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정상적인 가정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아프리카의 가난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 HIV 문제, 성병 문제, 오만 개 다 그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 아주 있어도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죠. 아이는 여럿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 이게 동물의 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교회 줄더라도 이거 가르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슬렘들이 기독교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서부 사하라 이남 나라들의 모습인데, 이게 빨간색일수록 에이즈, HIV 감염이 높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점점점 빨개져요. 이래가 모슬렘들이 에이즈를 갖다가 크리스천 디지즈라고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그 말 피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질수록 에이즈가 높아져요. 모슬렘 저 위로 올라가면 거의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여기다가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불건강한 생활 습관,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엄마도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엄마도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데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 문제, 생활 습관 문제를 지도하겠어요. 자기도 지금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요. 또 그런 질병과 여러 가지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은 엄마가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가르치겠습니까? 영양 문제, 아이들 영양 잘 갖춰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애들이 병 걸리는데 애들 제대로 못 먹게 되면 아이들이 병 걸리게 되고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자기 엄마 자신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식습관 포함해서 수면습관, 운동습관, 인간관계, 이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가르치면 되고 계몽하면 되고 교육하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손 잘 씻는 습관, 여러분 손 얼마나 자주 씻으는지 모르겠어요. 손 자주 씻으면요 바이러스형 감염 안 됩니다. 확 줄어들어요. 감기 확 줄어듭니다. 안 걸리진 않아요. 그러나 확률이 아주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도 늘 들고 다닙니다만 여러분들
치실, 덴탈 스트링 있죠. 치실이나 혹은 치간솔 들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난 뒤에 좀 보기 싫지만 화장실 가서 꼭 하세요. 그거 하시면은 치아가 우리 건강, 우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괜찮아요. 저도 타고난 제 유전적인 제 치아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치아입니다만은 저희 친구 의사가 저보고 부탁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는 치과에 스케일 하는 거는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가지고서 별로 건강치도 않은 제 이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부모가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혹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요. 이미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 우리 현대의학에서 발견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뭡니까 그 양생사상 이거 했던 장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의학의 아버지라고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많았는데 이것을 왔습니다. 제고 소개 끝에 가면은 제가 마지막에 취득한 자격증이 사실은 그 자격증입니다. 1년 동안 박상은 원장이 하도 밀어가지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감사하게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금 한 20년 정도, 20몇 년 됐습니다만 미국에서 저 뒷골목에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중심입니다. 이 운동은. 왜냐하면은 사람들 치료해 보니까 생활습관 바꾸지 않고는 다른 거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WHO 같은 데서도 최근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 가지고 매년 사망자의 74%가 심혈관 질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병 이 네 가지 주요 질병 이게 사실은요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생활 습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심해지지 않든지 역전됩니다. 나아요. 이게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습관의학회 생활습관의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치료적 생활습관 개입을 주요 방식으로 사용해서 심혈관 질환, 2형 당뇨병, 대부분은 2형 당뇨병입니다. 여러분들 혹 당뇨 있는 분들은 비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만성 질환까지도 치료하는 의학의 전문 분야입니다. 특별히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만성 질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암, 심장병, 뇌졸중, 2형 당뇨, 비만, 고혈압, 골당, 다공증, 우울증, 치매 이 만성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이 100% 안 걸린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확률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밑에 이 그림 보면 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라이프 스타일이 모든 우리의 보건 의료 건강의 밑에 있고요. 제일 꼭대기 가면은 서저리 수술 같은 거 서양의학이 필요해. 아큐트한 그 급성 뭐 질병 이거는 서양의학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까지 가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 그까지 갈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생활 습관 의학의 6개 기둥은요.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음식, 운동, 수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중독적인 여러 물질 그중에 설탕도 들어가고 마약도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적인 물질도 담배도 들어가고 그다음 5번째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저는 저 사회적 관계 속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습관 의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들잖아요. 교육과 계몽 가지고서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육과 계몽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에 이제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 생활의 습관을 바꾸냐. 왜 생활 습관 바꾸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음식은요 평생 중독된 듯이 우리는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오늘 요즘 심리학에서 대개 3개월 얘기해요. 3개월 바꾸면은 우리의 DNA가 DNA 안에 유전자가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 후성 유전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성은 표현형이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유전이 됩니다.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니코틴 중독 같은 것도요.
3개월 바꾸게 되면은 입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와티니 사람들의 사망 원인 10가지 보게 되면요. 이건 뭐 제가 글로 읽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게 나을 겁니다. 제일 꼭대기가 HIV,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1등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왼쪽에는 남자, 오른쪽에 여자 건데 남자가 에이즈, 아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이 여자 거고 오른쪽이 남자 건데 왼쪽에 여자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남자가 많아. 근데 에스와티니만 여자가 높아요. 그 외에 쭉 보세요. 스트로크 문제, 그 뇌졸중 문제, 그 다음에 당뇨 문제, 그 다음에 하기도 문제, 이건 주로 폐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미우고도 허혈, 그 심장병, 그 다음에 그 네오네이터 신생아 문제, 그 다음에 그 자궁경부암 문제, 그 다음 설사, 그 고혈압, 그 다음에 그 태어날 때 아이들 그 머터널 문제, 이래가지고 이게 되게 10대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는 뭐 조금 다릅니다만은. 왜 여자들이 에이즈, HIV로 더 많이 죽을까? 뭐 제가 혼자 이건 데이터가 없어요. 아마 그 매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 학교도 제가 몇 사람들 저 사람은 에이즈 환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거는 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할 때도 못 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데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에이즈, HIV 사망률은요. 에스와티니가 유난히 인구 대비 높긴 하지만 밑에 보츠와나, 콩고, 적도기니 대부분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1등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위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에이즈, HIV 그 사망률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이제 전염병, 커뮤니커블한, 전염되는 질병과 전염 안 되는, 만성 질병은 다 대부분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HIV 제외하고는. 그래서 HIV 문제가 심각하고, 이 역시 생활 습관의 문제다. 에스와티니의 그 에이즈, HIV 감염률을 보게 되면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쭉 낮았다가, 퍼센테이지입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고, 낮았다가 2002년에 쭉 올라가서 지금 거의 25% 넘어 지금 27%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에스와티니 지금 음스와티 3세가 국왕인데 1999년에는 아예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도 별로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에이즈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증가할수록 노동력 감소하고요. 가난하게 돼요. 일 못하죠. 그리고 가난해질수록 환자의 치료나 예방이 더욱 어려워요. 여기서 사실 소위 말해서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HIV, 에이즈가 만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거는 UN 에이즈에서 조사한 바인데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콘돔 사용을 하는 거죠. 상업적 성관계 매춘하는 거죠. 성활동의 조기 시작, 20세 미만에서 성관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불평등과 성폭력, 이런 성폭력 문제, 남아공 얼마나 심각합니까? 낮은 수준 남성 할례, 포경 수술하는 거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이런 것이 다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캠페인을 잘해서 아이들 잘 가르치면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밑에 그래프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생활 습관과 비전염성 질환, 생활 습관은 대부분 비전염성 질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만성 질환들은 대부분 비전염성입니다. 이거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비만과 당뇨, 여기 아주 우리가 특히 나이가 좀 든 분들이 늘 참 많이 이제 고통받는 문제인데 그 외에도 에이즈 제외하고도 당뇨, 뇌졸중, 허혈성, 심장병, 신장 질환 이런 대부분 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그런 만성 질환입니다. 그중에 비만과 당뇨, 이게 특별히 이 남부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생활 습관과 관련된 만성 질환입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요 소스는 제 논문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서 요 그래프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밑에가 남자고 위에가 여자들의 비만 유병률이에요.
비만 요병률은 뭐 비만이라는 건 이제 좀 복잡하게 의학적 정의하는데 바디 매스 인덱스 25 넘으면 비만입니다. 35 넘으면 이제 2도 비만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비만율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죠. 여자들은 뚱뚱해 일단 대학생 지나서 25, 30 넘어서면 이제 이게 크기 시작해가지고 도름통이 돼가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런 사람 있지만 숫자가 적어요. 요게 이제 그 나무 사진 사진입니다. 통이 가는지 사람이 가는지 이해가 자는데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00년에 17.6%가 비만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19년에 29.2로 증가했고 남자는 2.6%에 6.6% 증가했습니다. 네. 이 비만하고 당뇨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하기보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밑에는 남자들의 당뇨, 위는 여자들의 당뇨입니다. 여자들의 당뇨가 훨씬 높아요. 왜? 뭐 엄청나니까 비만이. 그래서 이거를 사실 비만의 문제는 이건 생활 습관 문제고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왜 그렇게 다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봐도 유전자 문제, 비만, 식습관, 생활 습관. 생활 습관하고 관련돼 있고요. 가족력은요. 습관 바꾸면 가족력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궁경부암 문제인데 자궁경부암은 제가 최근에서도 알게 에스와티니아 자궁경부암 여자들이 많다는 걸 알긴 알지만 세계 최고라는 건 제가 이번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10만 명당 연간 발병률과 10만 명당 연간 사망률 이걸 줄여가지고 ASIR, ASMR, ASMR은 mortality rate 사망률, ASIR은 발병률을 둘 다 에스와티니가 1등입니다. 뭐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에스와티니가 좀 딴 데서 1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데서 1등을 계속해요. 에이즈 감염률 같은 데서. 사망률도 1등이에요. 예. 자궁경부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메디컬 심포지움, 국제 심포지움 할 때 한 번에 발표한 그 데이터입니다. 성 파트너 숫자 많으면은 에이즈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명 파트너가 있으면은 2배, 6명이나 그 이상 파트너가 있으면 3배, 아주 데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첫 선교를 시작한 나이가 일반적으로 이제 21세 이상에서 첫 경험을 한 여성에 비해서 18에서 20세 사이에 첫 경험을 하면은 1.5배, 18세 미만에서 첫 경험을 하면은 2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성병 문제. 이 성병도 자궁경부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윤리 계몽하지 않고는 안 된다. HIV 문제. 이 HIV 문제 제가 아주 최근에 읽다가 논문에서 발견한 것인데요. 독일 민행공대 사람들이 아주 매스 데이터, 큰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론 내린 게 HIV 감염된 여성들은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6배 자궁경부암 걸릴 가능성이 높다. 20몇만 명, 23만 6천 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독일 민행공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남부 아프리카 내려가면 다 빨개요. 에스와티니에 특별히 이건 남부 아프리카 전체에도 포함합니다. 그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생활습관 의학이 갖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그중에 제가 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붉은 고기, 레드미트 대표적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빨갛지. 닭고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닭고기는 하얘니까. 가공육, 프로세스된 거, 그 안에 다 질소 산화물 포함해서 방부제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심각한 우리 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세지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마약보다 6배 중독성이 있다고 봐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과당 음료들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절대 안 먹는, 제가 이걸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배우니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그 코카콜라인지 막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성 질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구성 식단이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질병에 만성 질환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연관 결과들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 설명은 다 제일 위에는 주로 그 respiratory disease 주로 폐렴 혹은 이 위에 상기도 질환 여기 인후두염 같은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비티스 그 당뇨, 그 다음 캔서, 뇌졸중,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들이 이게 음식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쫙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왜 그럴까? 골라줄 때 되게 소로 말해주니까 소가 온 천지가 다 방목장이에요. 저희 집에도 뭐 개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우리 집 앞에 걸어가는 소들입니다. 우리 학교도 하도 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새총을 선물해서 우리 수한테 돌 맨날 던지가 쫓아내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거 흙으로 된 총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다치는 쫓아내요. 심각한 과도한 설탕 소비. 여러분 이거는 과식과 비만 나아가 당뇨병 유발하죠. 설탕은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니코틴이 사탕수수가 세계적으로 품질 좋다는 거 아시죠? 말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 소위 코카콜라 원료가 에스와티니에서 생산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와티니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이건 심각한 우리 몸에 밑에 이게 좀 설탕 덩어리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실컷 잘 먹고 다이어트 잘 한다고 하다가 뭡니까 케이크 하나 한 조각 먹으면 끝인 거예요. 계몽과 교육, 에스와티니를 포함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는 생활 습관에 질환 교실만 지으면 됩니까? 안 되죠. 계몽 메디슨은 건강의 주체가 의사나 간호사.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에 바르다 일치하다고 봐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형상의 측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권성이에요.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활을 그렇게 개차방으로 했으면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몽해야 됩니다. 다행히 에스와티니는 비교적 남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교육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 완전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전통 주술사 옆에 우리도 의사들처럼 프리스크립션 쓸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그저께 9월 5일 신문에 난 하도 기가 막혀서 일부 집어넣었습니다. 전통 주술사 이게 치료실이래. 여기서 결핵도 치료하고 에이즈도 치료한다고 막 주장. 기가 막히죠. 가정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 회복하지 않고는 창조 질서에 따른 가족과 건강의 회복 없이는 남부 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의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I am precious to Jesus. 이것은 우리 이정국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남부 아프리카의 가정 회복 운동하지 않고 아프리카 문제 해결 안 된다.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돼요. 암만 의과대학 세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구 패밀리 운동인데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너무 귀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학교에 초청을 했어요. 10월 말에 와서 아이들한테나 우리 교회나 얘기 좀 하라고. 예, 맺는 말로서 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기독교 인구가 60%, 70%, 80% 에스와티니 90%라고 하지만 그건 허상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세계관과 반하는 이런 사례들, 조상 숭배와 정령 숭배, 일부 다처, 신랑 지창금, 모계 중심적 가족 개념, 술, 성적 타락에 개입된 축제들, 혼외 성관계로는 수많은 혼외자 출산, 그 다음에 수많은 부정부패. 이거 고치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오랄 컬처 속에 살아가지고 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앞에 사람 1시간 2시간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해. 뭐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세요. 보면 그냥 금방 천국 갈 것 같죠. 계몽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겁니다만 교육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게 교육명령이에요.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네. 가르쳐야 됩니다. 사하라 이남의 특수한 그 사정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남부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에 언제 기회가 되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만 가지고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 이거 고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습관 고쳐야 되겠구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프리카여 위로됐어요. 그만하고 위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 60년대 독립했는데 50년 이상 위로받았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비성경적인 생활습관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저희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목사님.